그 가슴 수술하고 나서 뭐 밝아지고 만족하는 게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냐면 예. 수술하고 났더니 조금 더 크게 할 걸. 그냥 편안하게, 꼿꼿하게. 네, 위에가 편안하게 내려서 예. 아주 바짝 마른 분들이 보형물이 들어가도 되게 편안하게 나오는 이런 보형물을 썼어요. 예. 조금은 덜 자연스러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촉감과 움직임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런 이유로 보형물을 교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저는 Y자 가슴으로 평생 살아야 되나요? 전 Y자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느냐? 자, 보통 여성분들이 성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슴의 전문가 그리고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신 임중혁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을성형외과의 임중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보통 그 가슴 성형을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도 선택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보통 아프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좀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나요? 환자분들이 가슴 수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네. 이런 경우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가슴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큰 수술이다 라고 그렇죠. 하는 공포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증에 대한 공포감이 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전문의 딴 지가 이제 27년이 됐고요. 27년이요? 네네. 네. 그리고 가슴과 체형이 제 수술의 90% 이상이 된 지 이제 18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18년차.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가슴 환자분들 봐왔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연세 드신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분들이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병원 앞까지 수술 받으러 왔다가 병원 문 앞에서 돌아간 적이 몇 번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큰 수술이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그렇지만 범위로 보면 큰 수술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이 눈코 수술은 또 범위가 작은 만큼 또 많이 정밀하게 해야지 되는 수술이고 네. 이제 조금 가슴이라고 하는 데는 그거보다는 좀 큰 스택으로 좀 보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통증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수술 방법이 상당히 좀 거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통증도 많이 유발이 됐었는데 네. 요즘은 내시경을 사용한다든지 최소 절개를 통해서 수술한다든지 함으로써 통증도 많이 유발되는 게 줄어들었고 예.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네.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가슴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네. 그거 할 때 되게 아프다고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통증은 아니시란 말씀이죠? 네, 네. 일단은 보형물 자체도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사용했던 보형물의 거의 대부분은 수술 후에 마사지를 하는 게 루틴이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지금 보형물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마사지 없이도 좋은 촉감과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농담처럼 요즘은 보형물이 발달해서 수술받는 여자분의 남자친구분들은 좀 서운해하겠다. 그 정도로요?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 그러면은 이제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병원 쪽에서 하는 어떤 치료나 처치 같은 거 따로 있나요? 일단 수술을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가 안 나게 수술을 해야지 출혈이 되면 출혈에 의해서 통증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깔끔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하고 그 수술 부위에 부분 마취제액을 넣습니다. 그 마취제액이 이제 진통제 성분도 있는데 실은 그때 사용하는 진통제 성분은 보통 한두 3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늑간은 갈비뼈 사이죠. 갈비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 차단술을 진행을 합니다. 신경 차단술을요? 예, 신경 차단술에서 신경을 완전히 절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신경에 대해서 마취를 시키는 진통제를 주입을 하는 건데 네. 그건 보통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직후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거든지 맨 처음 마주쳤을 때 그 임팩트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수술 직후에 느낄 수 있는 통증을 상당 부분 경감을 시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불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통증을 거의 못 느끼시고 그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그 이후에 느끼시는 통증은 조금 편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한 30년 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은 예. 거의 일주일 정도 병원에 끙끙 앓으면서 입원을 하셨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원시적으로 수술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고통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걸 미루고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너무 티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좀 어떤가요?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형수술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허들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환자분도 그렇지만 환자분 주변 분들도 성형수술 한 거 아니야? 야, 뭐 무슨 성형수술해?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수술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야, 수술해줬는데도 저 정도 이뻐졌으면 괜찮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억셉턴스가 많이 좀 너그러워지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수술 기법과 보형물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조금 되게 흥미로운데 18년 전에 제가 이제 가슴 수술을 이제 막 들어왔을 때 그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용했던 보형물이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해서 물방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본 제가 것 같아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형 보형물이죠. 이거요? 요즘 나온 건데 원형이지만 뭐 이것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흘러내리네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실은 예전에는 형태 자체가 이렇게 물방울 형태가 위에가 그냥 편안하게 위에가 편안하게 내려서 아주 바짝 마른 분들이 보형물이 들어가도 되게 편안하게 나오는 이런 보형물을 썼어요. 요즘 젊은 여성분들 위주로는 약간 수술한 듯한 티가 나더라도 좀 볼륨감이 확실한 가슴을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덜 자연스러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러한 몇몇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그때에 비해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상승한 거죠.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러시죠. 네네. 이게 과거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좀 부드러운 거보다 조금 느낌이 조금. 좀 탱탱하고 단단하죠. 탱탱하고 단단하네요. 이제 이 물방울 형태 보형물을 사용하는 어떤 기준은 뭐가 있냐면, 일단 가슴이 볼록하지 않고 무조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상체 살이 거의 없으신 분이 있어요. 상체 살이 거의 없으신 분은 보형물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원형을 좀 크고 좀 단단한 걸 쓰면 위가 볼록해서 부자연스럽기가 쉽습니다. 또 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피부 조직이 되게 타이트하신 분이 있어요. 조직 자체가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보형물을 넣으면 아래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빳빳하게 쓰게 되면 위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조직을 많이 팽창을 시켜야지, 확장을 시켜야지 모양이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안에 있는 젤이 좀 단단한 젤이 들어가요. 단단한 젤이요? 그래서 이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모양 자체는 자연스러워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촉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때 물방울 보형물 수술하셨던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원형 보형물이 조금 대세로 사로잡은 게 한 2017, 8, 9년 지나면서였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네요? 네네.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 조금 더 발전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엄급의 보형물들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 즈음에 물방울 보형물을 하셨던 분이 단순히 이제 촉감, 그리고 물방울 보형물이 움직이면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주변이랑 딱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뛸 때도 약간 나사못으로 이제 고정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 또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셔서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원형 보형물이 나온 이후에 촉감과 움직임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런 이유로 보형물을 교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인터넷 찾아보면은 Y자하고 뭐 I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원장님? 우리가 이제 가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상체가 파인 옷을 입었을 때 보게 되면 가슴의 형태와 가슴 사이의 골 그리고 상체에 이어지는 그 경계선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계선 모양이요. 경계선 모양이 이렇게 Y자 형태로 붙느냐, I자 형태로 붙느냐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모 병원에서 Y자로 수술하는 게 잘하는 거고 Y자로 하는 건 수술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은 맞지만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I자 가슴이 좀 더 풍만해 보이는 건 맞는데요. I자 가슴이 나오려고 그러면 보형물뿐만이 아니라 가슴 그리고 상체 부위에 피하 지방층이 적절히 있어야지 보형물에 의해서도 가슴이 일자형으로 I자로 그러니까 조금 등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피하 지방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보형물만 가지고 Y자 형태의 가슴을 I자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체를 봤을 때 갈비뼈와 이 흉골이라고 하는 뼈의 표면에 울퉁불퉁하는 게 보일 정도로 피하 지방이 없는 분은 하나님 와서 수술하셔도 I자가 안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저는 Y자 가슴으로 평생 살아야 되나요? 저는 I자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나요? 네. 그런데 그거는 보형물을 사용한 가슴 확대 수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피하 지방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 수술을 해주게 되면 I자의 유사한 가슴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점과 의료진이 생각하는 이 기준점이 다를 수 있죠. 지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전반적인 뭐 몸의 상태라든지 뭐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올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만족도를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가슴이 어떤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측정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게 환자분이 갖고 있는 체형적인 조건에서 충분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을 좀 해야지 되고요. 근데 또 예상외로 그냥 이쁘게만 해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대로 하면 어디 가서도 가슴이 안 이쁘다는 얘기는 안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요.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가 아니라 다 그냥 원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가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환자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또 10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끄집어 내셔야겠네요. 캐치하기 위한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은 되게 다이렉트하게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은 약간 돌려서 질문을 하면서 환자분이 원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환자분이 원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게 이제 좀 파악이 되면 환자분의 체형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전후사진 같은 걸 또 보여드리면서 원하시는 게 이런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환자분의 기대치에 가능한 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 진행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의료진의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그 의료진 분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다시 질문을 해보면은 환자분이 실은 원했던 게 말하는 거랑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솔직하고 가감없이 얘기를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 너무 욕심이 많아, 너 왜 그래, 왜 뭐 말도 안 되는 걸 원하니 이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차마 말로 못 옮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고 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고선 실은 본 마음과 다른 그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수술했을 때 환자분이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도 제가 꽤 많이 초창기 때 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참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와 달리 본인이 표현하지 못했던 본인이 원하는 욕망하는 바가 있는지를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제가 또 해야지 되는 일 중에 하나. 거의 AI 질문하고 똑같네요, 이게. 왜냐면 AI를 쓰는 입장에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입력을 하면 AI가 알아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죠. 그렇죠. 환자분들도 다양하니까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 솔직하게 얘기 못 하시는 분, 뭐 하여간에 환자분들도 다 다양한데 뭐가 어찌됐건 저한테는 다 소중한 환자분들이고 모든 환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표현을 정확하게 했건 잘못하게 했건 본인의 환자분의 체형과 다른 결과를 원하건 다 소중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요즘 가슴 성형을 하시는 연령층이 예전엔 젊은 층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전문의 딸 때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가슴 성형 환자분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수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도 되게 좀 편안해지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한 40, 50만 대도 나 이제 아줌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길 다녀보셔도 아시겠지만 40대, 50대 여성분들이 거의 30대 같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죠. 그러시기 때문에 가슴 수술하는 연령대는 조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는 썩 권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엄마가 따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딸을 데리고 와서 수술시켜주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보통 뭐 저는 이제 가슴 수술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들, 요즘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간혹 오시는데 수술 결과가 너무 잘 됐는데 오랜만이어서 이제 체크를 하러 오시는데 뭐 말씀하신 거 보면 다 너무 자연스럽게 됐고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쁘다고 다들 칭찬해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주변에 그럼 수술했다고 좀 추천 좀 해주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은 주변에 추천들을 안 하세요. 그런가요? 내가 수술한 거를 이쁜 가슴은 뽐내고 싶은데 수술했다라고 하는 거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40대, 50대 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가슴을 보고 결국은 아주 친한 분들은 뒤늦게나마 너 몰랐는데 수술한 거구나 해가지고 그런 분들 소개로 한 40대에서 50대까지 오시고요. 나이가 들면 가슴이 처집니다. 처지잖아요. 처지게 되는 경우에는 가슴 확대는 가슴의 볼륨을 채워주는 거지만 처진 가슴을 또 올려줘야지 이쁘거든요. 그건 거상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슴 볼륨을 크게 하면서 올려주는 수술, 확대 거상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거상술 없이 확대 수술만 해서 가슴 크기를 해준 분은 67세 되십니다. 67세요? 네네. 그분이 성형 잘하는 동생의 장모님이신데 당신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확대 수술하셨는데 물론 그분은 67세지만 제가 보기에도 50대 초반밖에 안 보일 정도로 되게 활력이 넘치고 아주 에너지 넘치고 에너지가 그리고 워낙 좀 밝게 사시는 분이셔서 그러긴 했는데 저도 그분 수술하면서 진짜 내 그 의료 인생에 신기록을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67세면 무서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를 과감하게 도전하신 거 대단하네요. 진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밝고 에너지가 있고 낙관적이신 분이셔서 뭐 수술 앞두고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셨더니 자기는 너무 신난다고 실은 계속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한다고 하시면서 바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신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슴 성형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 모습들도 많이 보셨겠네요. 그 가슴 수술하고 나서 뭐 밝아지고 만족하는 게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냐면 수술하고 났더니 조금 더 크게 할 걸 아니면
내가 미리 할 걸 왜 이제 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지 예. 결과 자체에 대한 불만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크기, 뭐 그리고 수술 미리 할 걸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 이게 미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심적인 치료 효과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정신병 중에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데 그게 진짜 정신병적일 정도로 심해지는 그런 항목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경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해지셨기 때문에 내가 뭐 좋은 화장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이뻐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나간 정도까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의 미에 아주 심하게 집착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런 분들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정신과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분들의 기대치를 잘 얘기를 해보다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수술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가슴이 이쁘고 이쁜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행복감을 많이 가질 수는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성형 그 소사이티에서 환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승부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승부심. 있습니다. 네. 가슴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뭐 후기 올리실 때도 저 이제 승부심 뿜뿜이에요. 뭐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형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신규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재수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가슴 재수술이 왜 발생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젊었을 때 가슴 수술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형물은 그 위치에 이쁘게 잘 있는데 피부라든지 유방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형물과 자기 가슴 조직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재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처진 가슴을 올리는 이제 거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보형물이 대부분 만약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보통 6개월에서 1, 2년 이내에 나타나긴 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신경 쓰여 하시는 경우는 가슴 촉감이 단단해지는 구형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딱딱해지나요? 네네. 네, 그거는 거의 한 95% 이상이 한 1, 2년 이내에 나타나는데 제가 10몇 년 하면서 거의 한 2분, 3분? 거의 일어날 확률은 적네요. 그런데 거의 9년, 10년 돼서 발생하신 분이 한 2-3번 정도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수술 받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하나 보형물 자체가 일종의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몸 안에 있어서 잘 소중히 간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좀 닳는다고 할까요? 낡아진다라고 할까요? 이러다 보면 보형물을 둘러싼 보형물은 이 겉에 껍질과 안에 있는 부드러운 실리콘, 의료용 실리콘 젤로 폼이 되어 있는데 이 겉에 껍데기 있는 데가 살짝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세월이 가면서 균열이 조금 더 커지다 보면 안에 있는 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찢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의학용어로는 보형물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률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형물 회사마다 장기 추적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 파열률이 2%다, 뭐 7%다, 뭐 이렇게 있는데 실은 그게 0.1%다 하더라도 실은 1000분 중에 한 분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100%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람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7, 8년 이상 수술하다 보니 예전에 멀쩡하게 잘 계시다가 보형물이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뭐 없지는 않죠. 근데 그 파열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건강에 뭐 문제 있지 않아요?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 보형물이 실은 생각보다 비용이 꽤 비싼데 비싼 이유가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료용 실리콘은 정제를 여러 번 해서 불순물을 최소화해요. 그렇겠죠. 찢어져서 흐르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파열돼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8, 90%는 증상이 없이 종합검진상 뭐 보형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8, 90%고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한 1, 20% 미만입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보통 이제 성형외과 오면 이제 수술 받다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안 좋게 되는 거는 뭐 가장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는 건 이제 마취 사고겠죠. 그러니까 마취 사고는 첫 번째는 마취를 할 수 있는 환자분의 상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피검사, 소변검사 같은 검사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바쁜 시기에는 그걸 좀 누락하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내가 수술하는 병원이 어떠한 병원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취를 할 때 전담 마취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숙련된 의사한테 수술하는 게 또 뭐 역시 결국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수술하는 그 컨디션들이 다 다르습니다. 뭐 속된 말로 그냥 피부 절개하고 보형물만 쓱 넣으면 그냥 결과가 너무나 잘 나올 만큼 기본적인 체형적인 조건이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유방의 기형이라든지 흉곽의 형태가 되게 불규칙하다라든지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환자분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술 방법을 각기 달리해서 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수술 전에 상담할 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뭐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상담을 할 때 그 성형외과 방문 전에 만약에 원장님을 뵌다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고 좀 와서 상담하면 좋을까요? 상담하러 오셨을 때 거의 제가 빼놓지 않고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수술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가슴 커지는 거를 원하셔서 오시겠죠?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슴이 커져서 결국은 환자분이 만족을 하고 아름답게 느껴야지 되는데 환자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가슴이 커진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오셨으니까 크기에 대한 것도 어떤 분들은 난 풀 B컵만 돼도 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B컵은 돼야지 좀 가슴이 좀 커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질문들을 드리는데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환자분이 원하는 게 뭔지 기대치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하는 컵 사이즈가 있습니까? 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수술한 거 아무도 몰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는 수술한 티 나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컵 사이즈가 꼭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하는 보형물의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나는 아이꼴이 되는 게 난 제일 중요해. 근데 실은 아이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고요. 그렇구나. 그거를 조금 더 일반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저는 여름에 얇은 옷 입었을 때 좀 볼륨감 있는 가슴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여름에 어떤 옷 주로 입으세요? 라고 얘기하다 보면 뭐 여름에 뭐 얇은 뭐 면티 하나 입는데 좀 가슴 패인 옷 주로 입는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 비키니 같은 거 입고 그 외에 좀 헐렁한 거 입는다 라고 하실 때는 실은 그분의 포인트는 가슴골에 있는 거거든요. 가슴골에요. 그러니까 난 가슴골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모습이 난 좋아서 수술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슴골을 잘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상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가슴만 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원장님하고 의료진하고 환자분이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몸을 디자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저랑 상담하실 때는 민망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걸 원해요? 그러면 막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해요.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제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 잘해드릴 테니까 일단 본인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생각했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와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면 와 진짜 이게 뭔가를 선택하고 뭐 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고 되게 힘들어질 결정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생각하고 와서 원장님하고 좀 이제 상담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만족을 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남의 기준으로 뭔가가 좋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에 왔을 때 그걸 궁금해하세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보는데 이 보형물을 어떻게 넣지? 네. 보형물을 어디다 넣지? 잘 넣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흉터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흉터를 가능한 한 좀 작게 넣고 그리고 보형물을 넣을 때 스무스하게 넣고 넣는 흉터에 데미지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펀넬이라고 하는 짤주머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케이크에 그 글씨나 데코레이션 할 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크림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일회용 일회용 넣는 짤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넣고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뭐 취미, 운동 여부에 따라서 보형물을 뭐 근육 안쪽으로 넣기도 하고 근육 위쪽으로 넣기도 하고 그거는 좀 달라지네요. 그거는 뭐 그거에 따라서 근육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얕게 넣을수록 보형물은 얕게 있기 때문에 보형물의 촉감이 느껴지고 보형물의 형태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피하 지방층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굳이 근육 밑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만 좀 많이 마르신 분들은 근육 밑으로 넣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하고 절개 부위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유방 조직이랑 윗배가 만나는 그 가슴 밑선 가슴 밑선에 절개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가슴 자체에 흉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이쪽으로요? 네, 수술하는데 겨드랑이를 통해서 할 때는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확하게 방일하고 정확하게 지혈하면서 합니다. 이게 진짜 더 아프겠네요. 통증은 밑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파요. 왜 그러면 여기 겨드랑이가 아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슴만 아픈 거에다가 여기 아픈 게 조금 더 더해지니까 조금 더 아프긴 하는데 그래도 뭐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 특히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가슴 조직이 별로 없어서 가슴이 좀 밋밋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슴 물론 밋밋하신 분도 가슴 확대술을 하게 되면은 가슴이 봉긋해지면서 밑선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밑선을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두가 있고 유륜이 있죠. 유륜과 피부 사이에 절개를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 그럼 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덜 하겠네요.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원장님. 아니 보형물을 넣으면 이게 만약 유방암 검사나 엑스레이 할 때 아무런 게 없나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스크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유방암 엑스레이입니다. 유방암 엑스레이는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유방을 위아래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촬영을 하고 좌우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거 하다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보형물이 들어가면 그 주변으로 캡슐이라고 하는 흉살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몸은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이물질 들어왔네 라고 느껴서 그거에 대항하려고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발동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흉조직이에요. 그래서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보형물 요 형태 그대로 얇은 막처럼 흉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피막이 형성되는 6개월 이후에는 눌러도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 검사할 때 보형물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검사할 때 미리 촬영하는 기사님한테 확대수술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면은 이 누르는 압박의 강도 아니면 이거를 좀 빼는 정도를 경험이 있으신 테크니션 촬영 기사분은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그걸 조절을 해주십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요. 그게. 여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이거 뭐 평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있어요.
자, 원장님, 그 마지막으로 원장님 혹시 이제 성형외과의 환자분 오신다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이제 요 시간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성형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거부감들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일종의 패션 상품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형 수술을 해서 분명히 이뻐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진정 이렇게 되길 원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의 어떤 정도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경험이 있는 실력이 있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된다, 무조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의사로서 그거는 좀 지양해야지 되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실현 가능한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실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되겠죠.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결심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성형외과 그러면 미용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의 치유가 크다. 야, 이게 그 참 전율이 딱 생기면서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미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인생을 조금 뒤돌아보면서 활력이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도움되는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